네, 서울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시민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끌어내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이송됐다는 주장도 이어졌고요. 국민들이 본 것은 질서 유지보다 공권력 행사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당시에 그 투표함 반출 막고 있던 시민들이 경찰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할 만큼 위험한 대상이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력하고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선관위에서 투표함 이송 요청이 있었고요. 짧게 지금 3분밖에 없어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적법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잉 진압은 아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 이제 바디캠 체증 영상 이런 거 다 보셨을 텐데 발길질이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 감찰이나 자체 조사 실시한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되는 그 영상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 그럼 그런 분석 부분을 안 결과 하셨다는 전혀 건가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그런 했고요. 부분까지는 안 하셨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기 그러면 저는 때문에요. 또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게 단순한 현장 경찰의 문제로만 보이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장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패가망신이란 단어를 쓰셨고요. 이거는 경찰 최고 지휘관의 입에서 나오기엔 매우 거친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현장 검찰의 대응 기조와 물리력 행사에 경찰 최고 지휘관의 언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패가망신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 관련 상황 보고하셨습니까? 보고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관련 사항 보고하기 전에 한 발언입니까? 관련된 사항 보고 없이 하셨습니까? 제가 그 발언을 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질문을 순, 한 이유가 순수한 그 집회 참가자들이 잘못된 그 근데 분위기에 그 발언 휩쓸려서 자체가 그 표현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시 똑같이 청장님께서 같은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공통된 대응 기조라고 메시지가 국민들께는 다가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 정, 저는 경찰이 정치 권력이 아니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 개인 의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공통된 대응 기조라고 보십니까? 패가망신 발언이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경찰이 얻었는지 국민에게 두려움을 남겼다고 볼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신체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은 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실 7동 개표소 그 새벽에 있었는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도 그 밤에 그 많은 시민들이 길을 터주실 만큼 안전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상황도 말씀드립니다. 정말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그 영상 관련 폭행이 있었는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는데 예, 오해할 만한 여진이 있었지만 전혀 폭행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분석했던 영상을 전부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들을 겁박을 하거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선량한 또 좋은 마음으로 시위에 참석했던 분들이 자칫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주의 촉구 차원의 말씀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표현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노태학 위원장님, 독일하고 에스토니아 출장을 네,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갔다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신 것 중에 에스토니아가 아까 우리 김남희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네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확인하셨고요. 네, 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가 우편 투표를 우편 투표 한다고. 독일은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해서 그때 아마 그 이슈가 무슨
선거 관련 재판이 있었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어떤지 우리나라 도입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신뢰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나라 규모가 첫째는 큰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릴 때부터 전자적 환경에 굉장히 친해 있는 아니 그러니까 것 우리나라에 같습니다. 도입하면 괜찮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하여튼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도입하느냐 마느냐 고민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뭘까요? 국민의 참정권을 넓히고 확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익이 그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우리 네. 공직자들이 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우리 유권자,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참정권을 확대하고 네, 참정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그건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예, 예. 그게 독일하고 에스토니아 가셔서 출장에서 얻은 교훈이죠. 뭐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오민석 우리 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오늘 제가 처음 여쭤보는 것 같은데. 예, 서울시 선관위원장이시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게 우리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보면 투표용지에 1년번호를 인쇄해야 된다고 돼 있죠. 예. 그런데 무투표용지나 수기로 쓴 것을 이렇게 허용하게 된 이유가 그때 설명하실 때 저한테 국민들께 말씀하실 때 투표 참정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법에 없더라도 시행하는 게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투표 시간도 마찬가지, 연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무투표 용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투표 시간 말씀하신 이야기였죠? 투표 시간에 관한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정신에 비춰볼 때 사전투표제도 폐지를 운운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논의가 간다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서울시 선관위원장으로서 지금 책임을 느끼실 텐데 국민들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하여튼 우리 선거관리 제도, 투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